어, 턱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이거 뭐 턱이 별로 덜덜덜덜덜. 안녕하세요. 우리 안과TV 김종욱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늦은 저녁, 모두가 퇴근한 저희 3층 검사실에서 이제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낮 시간 동안 열심히 검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고 퇴근들 하셨네요. 여기 있는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주로 녹내장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당뇨 망막증이나 이제 망막 출혈 같은 거 있는 환자들 진단하고 관리하고 뭐 치료 계획 같은 거 세우고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당뇨 망막증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은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 생기는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일컬어서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고요. 병명에서 뒤에 증자로 끝나는 병명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질병의 복합적인 현상, 그룹을 이제 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극단적으로는 뭐 견인 망막박리나 신생혈관 녹내장 또는 뭐 망막 부종, 망막 출혈, 유리체 출혈, 뭐 백내장 등등 굉장히 많은 안과 질환이 이 당뇨 망막증의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망막에서 생기는 병을 당뇨 망막증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 환자의 망막에서 생기는 병은 한 가지는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상이 발생합니다. 당뇨라는 거는 이제 피 속에 혈당이 많은 거잖아요. 당이 많으면 혈액 속에 삼투압이 증가하고 혈관벽의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 혈관벽의 손상이 굉장히 다양한 기전과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특히 망막혈관이 고혈당에 의한 삼투압 증가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망막에 병소가 생기는 것이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뇨 망막증이 생길 수 있고 생기지만 특별히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뇨가 오래된 사람이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특히 잘 생기고요. 당뇨랑 관련된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 있거나 다른 망막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뇨랑 관련된 망막 이상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고지혈증도 물론 위험 요인이고요. 지나친 음주도 문제가 될 거고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걸리면 당뇨병이 발병하고 10년 정도를 망막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망막증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2, 3년만 지나도 생기기도 하고 당뇨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망막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혈관의 상태가 다르고 다른 혈압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가 다르고 또 가족력도 있고 기본 혈관의 상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는 발병하기 전에 대부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결국 어떤 사람이 언제 당뇨 망막증이 걸릴지는 검사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뇨 망막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당뇨 망막증이 있다는데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 망막증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의 어떤 그룹인데요. 망막 속에는 시신경이 있고 황반이 있는데 이 황반 앞을 가리는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황반이 부어 있다든지 황반에 어떤 손상이 있다든지 현상이 있을 때는 시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반대로 당뇨 망막증이 있더라도 황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자리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늦게까지 시력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것이 황반에서 멀리 떨어져서 병이 생긴 사람들은 자각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에 늦게 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갑자기 나빠지고 갑자기 진행이 빨리 되고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망막이 부어서 초기부터 시력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최종 이후는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망막증의 치료는 제가 감히 의사로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치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당뇨 망막증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의 그룹입니다. 질환이 다르니까 치료 방법은 당연히 다르겠죠. 황반에 주로 뭐 부종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유해치 강내 주사 같은 걸 할 거고 망막에 뭐 혈액 비관류라든지 신생혈관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할 거고요. 이제 유리체 강내 출혈이라든지 시력 저하 또는 동반된 백내장의 문제라고 그러면 결국 수술을 하게 될 건데요. 뭐 부종이라든지 비관류라든지, 비관류는 피가 안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출혈, 이런 일들이 독립적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믹스앤매치로, 어떤 사람은 비관류도 있지만 출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종도 있지만 비관류도 있고, 주된 병소가 다를 뿐이지 거의 다 섞여서 있습니다. 가장 주된 병소를 먼저 치료하고 이제 보조 병소를 나중에 치료하게 되는데요. 어떤 치료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믹스앤매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스태프들끼리 얘기할 때는 똑같은 레시피로 섞어서 비슷한 맛이 나는 칵테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환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바텐더의 느낌으로 섞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맛을 내야 하는 예술과도 가까운 경지에 있는 치료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지나치게 늦게 내원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내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공황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평가겠죠. 망막 상태, 병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망막증의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다, 혈관 이상이 굉장히 경미하다 그럴 때는 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과정. 당뇨망막증이 진행하더라도 환자가 뭐 주관적인 시력이라든지 어떤 느낌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망막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가장 경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망막의 어떤 그 시세포들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구약 같은 거를 먹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가면 부종이 주가됐을 때는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망막의 부종을 억제하는 그런 항체 주사를 유리체 강내에 주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은 레이저 광원고술, 망막 주변부 인위적으로 광원고술을 통해서 응고반을 만들어가지고 망막을 안정시키는 광원고술을 진행하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미 해봤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이제 눈 안에 피가 너무 많아서 다른 치료를 하기가 곤란할 때 이제 시행하는 유리체 절제 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모든 당뇨망막증 치료 방법들을 한꺼번에 얘기했는데요. 결국 이것들을 섞어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망막증 제가 이제 치료에서 첫 번째로 평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경과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료실에서 가끔씩 굉장히 가슴 아픈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환자들에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중심에 이상이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부 망막에 이상이 있으니까 뭐 6개월 뒤에 다시 확인하자, 진행할 거니까 6개월 뒤에 다시 확인하자, 6개월 뒤에 어떤 치료를 하자, 이렇게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뭐 3년 4년 지나서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돼서 내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망막 중심 부분에 부종이 있거나 출혈이 있으면 변화를 본인이 금방 느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중심부에 변화가 없거든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찰해서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를 했다든가 약물 치료를 했다든가 항체 주사를 했으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도 있는 이런 환자인데도 본인이 증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정기 검사일을 놓쳐서 병의 진행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치명적인 시력 저하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인의 경우 당뇨를 진단받고 5년이 지난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청소년이라든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진단하고 첫 해부터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망막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동 안저검사하고 무산동 안저검사가 있는데요. 산동 안저검사는 동공을 키워가지고 눈동자를 많이 키웁니다. 그럼 망막이 넓게 보이겠죠. 주변부 망막까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무산동 안저검사는 동공을 키우지 않고 그냥 병원에 내원해서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황반이랑 시신경 근처 아주 일부 영향만 보이거든요. 그 대부분의 당뇨망막증 환자들은 그 부분이 정상으로 보여요. 무산동 안저검사만 계속 하고 있으면 항상 정상이라고 의료진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교육받은 안과 의사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무산동 안저검사를 가지고 망막 상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산동제를 넣어서 동공을 키워가지고 망막 주변부까지 다 확인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돼서 발병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 발병 후 5년 후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해봐야 되지만, 그 1년에 한 번이란 게 작은 동공 상태로 사진 찍는 무산동 안저 사진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는 검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역량이 있는 클리닉, 망막 전문 병원은 거의 같은 치료 방법을 가지고 같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환자한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레이저 치료 같은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항체 주사, 유리체 강내 주사도 불편하고, 눈이 불편하고 안 보이는데 눈 안에다 막 광선을 팡팡 쏘고 거기다 주사를 쏘면, 주사를 놓고 그러면 이 치료가 내 눈을 상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자의 승용도를 높이고
치료의 최종 타겟에,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잘 끌고 가고 또 중간에 변화 같은 것들을 적절히 잘 모니터링하고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효율적으로 믹스에 매치하고 그 치료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비, 의료진의 열의, 검사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을 잘 안내하고 잘 설명해주고 불편에 관심을 가져주는 전문성 있는 간호사들이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간호사들이 교육이 잘 돼가지고 환자들한테 카운셀링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줄수록 병의 병태생리라든지 앞으로의 과정이라든지 치료 과정의 불편함이라든지 치료 후에 예상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줄수록 환자들의 그 수능도는 좋아지고 치료 결과도 좋아지는 걸 매번 느껴요. 실제로 제 스스로 우리 간호사들이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환자들도 굉장히 잘 케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환자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었다고 생각하죠. 당뇨병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당뇨 치료에 어떤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가지고 당뇨 환자들의 생존율,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국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당뇨를 오래 앓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뇨망화증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대신에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정기검사를 놓치지 말고 내 눈이 시력이 저하됐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진단되고 적절한 조치를 받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충분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에 걸려있는 나 자신이라고 해도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일찍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잘 보인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항상 이성적으로 정기검사 받고 계획대로 치료받고 계획대로 관리받고 해서 당뇨인들도 다 100세, 120세까지 생존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충분히 시력을 유지하는 현명함을 가지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유튜브의 기본은 이건가? 좋아요하고 구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좋아요도 하지 말고 구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추천 뜨면 그냥 보시고요. 정 보고 싶으면 구독해도 되는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